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험덕후 보타쿠입니다. 자, 오늘 이 영상만은요, 꼭 끝까지 보시길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설계사분들이나 소비자분들이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자, 오늘은 보상에 관련된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어떤 보험이냐, 실손 의료보험에 대한 보상 기준에 대해 설명을 드릴 겁니다. 실손 의료보험은 다 아시다시피 가장 많은 청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보상 기준이 매우 복잡하고 또 가입 시기별로 굉장히 많이 변화됐기 때문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도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대로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먼저 지인 할인에 대해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인 할인은 뭐냐? 이거는 복리후생에 대한 할인 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 친구가 병원 의사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갔더니 병원비가 20만 원 나왔는데 저 친구라고 17만 원을 이렇게 할인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저도 실손을 가입했으니까 보험금을 청구할 것이고요. 그럼 보험사는 저한테 20만 원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해 줄까요? 아니면 17만 원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해 줄까요? 네.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네, 답이 여러 가지로 갈리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요. 20만 원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17만 원 기준으로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것이 실수인지 아니면 의도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지만 보험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라는 먼저 그러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단 한 장의 시트로 이거는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일단 가장 핵심으로 봐야 될 게 뭐냐? 바로 2013년 4월 1일입니다. 자, 이 날 이후에 가입한 보험 약관을 보시면요. 실제 부담한 병원비를 기준으로 지급해 준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예시에서 20만 원과 17만 원 중에 결국은 제가 실제 부담한 병원비 17만 원이니까 17만 원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해 주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이전에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20만 원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해 줍니다. 그런데 이게 회사별로 또는 가입 시기별로 다르다는 것이죠. 일단 일반적으로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린 2014년 4월 1일이 기준인데 단독 실손보험은 다릅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가입한 단독 실손 의료보험은요. 가입할 때부터 실제 부담한 병원비를 기준으로 지급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우체국은 정말 다른 보험과 많이 다르죠. 다 아시다시피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체국 같은 경우는요. 실제 부담한 병원비 기준이라는 약관 내용이 바뀐 게요. 2013년 7월 5일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전에는요. 할인 전 금액으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이후에는 본인이 실제 부담한 병원비를 기준으로 보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 간혹 우체국 보험을 보다 보면요. 단독 실손 형태의 보험이 예전에도 판매됐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 지금 판매하는 단독 실손 의료보험과는 조금은 구조가 다르지만 이 보험 같은 경우는 모든 계약 자체가 주계약 구조로 다른 주계약이 없이 실손의료 담보가 주계약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만기환급금이 주어지는 그러한 구조를 띠고 있다는 것이 좀 다르고요. 이 상품이 2008년 10월 27일부터 2009년 9월 30일까지 판매되었었기 때문에 우체국 보험의 실손의료보험을 보다 보면 이런 상품을 만나실 수 있다라고 해서 잠깐 팁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교훈공제 같은 경우는요. 2014년 1월 2일부터 좀 뒤늦게 바뀐 거죠. 다시 말씀드린 2013년 말까지는요. 할인전 금액으로 보상을 받고 이후에는요. 실제 부담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교훈공제 같은 경우는 1월 1일 날은 그 실손보험이 판매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제2번 면책이죠.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정말 많은 민원도 발생되고 소비자의 피해가 굉장히 커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중요시 생각하셔야 되고 잘 숙지하셔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고 A라는 질병 때문에 뭐 2013년 1월 1일에 입원을 하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퇴원을 하셨어요. 이때. 그런데 이 고객이 입원일로부터 365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다시 또 동일한 질병으로 입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 병원비가 500만 원 나왔고 이때는 2천만 원 나왔어요. 근데 고객이 문의를 하죠. FP한테, 설계사분한테. 저 이거 보상돼요? 고객님 실제 치료를 위한 병원비이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 제외하고 한도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때가 면책기간이 있는 경우는 받지 못합니다. 동일한 질병으로 다시 입원했을 때는요, 면책기간이 존재한다라는 거고요. 이런 면책기간에 해당이 되면 이때 병원비는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 이 기준은 굉장히 복잡하게 바뀌었습니다. 일단 왜 바뀌었냐? 왜 바뀌었냐면 제도가 소비자한테 약관의 내용이 소비자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많은 소비자 피해가 만들어지고 민원도 만들어지고 설계사들도 굉장히 곤혹한 일들을 치르다 보니까 이게 좀 개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차례 걸쳐서 일단 개선이 됐습니다. 표준화 이후에도요. 일단은 2009년 9월 30일 표준화 이전에는요. 최종 퇴원일로부터 180일까지 면책기간, 즉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게 기본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이 당시에 판매됐던 담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담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어떤 담보든 간에 일단 최종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면책기간이었다는 게 기준입니다. 그런데 질병 입원 의료비 투하 그 다음에 입원 의료비라는 담보가 있었습니다. 이 입원 의료비라는 담보는 질병 상해 둘 다 보상이 되는 그러한 담보인데 이 중에 질병에 관한 약관에요. 어떻게 적혀 있냐면 삼성화재 쪽을 보게 되면 99년 7월 1일부터 99년 4월 30일까지는요. 365일로 명시되어 있어서 판매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꼭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365일이라면 면책기간이 더 늘어난 거니까 소비자한테는 좋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AIG 손해보험사의 약관을 보게 되면 이 180일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차이가 난다라는 부분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가입하고 있는 질병 입원 의료비, 상해 입원 의료비, 뭐 3천에 10, 1억에 뭐 30, 50, 100으로도 가입한 경우도 있고 표준화 이후에는 대부분 5천에 30으로 보통 가입이 되어 있죠. 이 질병 입원 의료비, 상해 입원 의료비는요. 표준화 이전에는 입원 의료비 같은 경우는 180일, 최종 퇴원일로부터 180일, 상해에는 해당 사항이 없었고요. 표준화 이후에는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최초 입원일 이후 365일이 지난 다음에 90일로 바뀝니다. 네, 앞서 예시해드린 거랑 약간 비슷한 사례인데 이렇게 바뀌죠. 면책기간은 짧아진 대신에 최종 퇴원일이 아니라 365일이라는 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365일들이 다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일단 보상 한도를 다 소진하지 않는다라는 기준하에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두 번째는요. 바뀝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다 보니까 최초 입원일 이후 365일로부터 90일 면책이 있고 그 다음에 퇴원일로부터 180일 이 두 가지 조건이 같이 들어갑니다. 이것 중에 하나만 해당이 되면 다시 한도가 보완이 되거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이것 또한 또 개선이 돼서 어떻게 되냐면 일단 보상 한도 종료일로부터 90일이라는 게 있죠. 예를 들어서 보상 한도가 5천이면 5천이 다 소진된 이후에 90일만 지나면 이때는 면책이라는 얘기입니다. 보상 못 받는다는 얘기가 다시 생성이 되는데 이게 275일이라는 게 생겨요. 275일이 뭐냐면 365일에서 이 90일을 빼면 275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275일 이상이냐 이후냐에 따라서 90일이냐 365일째 되는 날 다음 날이냐로 바뀝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약관에 이거는 굉장히 자세하게 그림으로 도표로까지 설명이 되어 있는데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중요한 거는 내가 가입 시점마다 이 재입원 면책에 대한
그 기준이 바뀌었다라는 게 명확한 것. 이것을 제대로 기억하시고 있고요. 이거를 다 우리가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무조건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뭐 급박한 경우 입원할 수밖에 없는 경우는 어쩔 수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이 부분이 분명히 내가 해당될 수 있다. 해당이 되면 보험금을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 기준에서는요. 5천만 원을 다 소진한다라는 그러한 기준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은 면책에 대한 해당 사항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그런데 이 이전에는 충분히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말 꼭 확인하고 소비자분들한테 안내해 드려야 되고요. 소비자분들 이 부분을 꼭 확인하고 입원 절차를 밟으실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보험사 봤으니까 일단 생명도 보험사 봐야 되겠죠. 생명보험사는 좀 간단합니다. 그 표준화 이전엔 해당 사항 없고 이후에는요 동일한 기준으로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날짜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체국 봐야 되겠죠. 우체국 보험 정말 특이하다고 말씀드렸죠. 일단 표준화 이전에 해당 사항 없고요. 요때 계도기간이라고 어느 정도 우리가 얘기하는 요 기간 내에는 실손 판매가 안 됐습니다. 우체국은요. 그리고 동일한 기준으로 바뀌는데 이 기간이 일반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가 다르다는 거죠. 이 기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기간이 약관에 변경된 기간이 다르다는 것을 꼭 확인하고 이거를 참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간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직원공제도 보시게 되면 일단 담보를 좀 나눠놨는데 어떤 담보든 간에 이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결국은 2009년 10월 19일부터 이후부터는요.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이 지난 90일 그러니까는 최초 입원일 365일이 지난 요 90일 동안 면책이니까 요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뒤에는 판매되지 않았으니까 이걸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두 가지 설명을 드렸죠. 두 가지 설명 드렸는데도 머리에 좀 쥐가 나지 않습니까? 제가 실제 저희 직원이 만여 개의 약관을 직접 다 수기로 분석한 겁니다. 정말 수년에 걸쳐서 분석을 했거든요. 정말 뭐 좀 과격한 말로 토 나올 정도로 분석을 하고 있고요. 아직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만기 갱신주기 다르죠. 본인 부담금 다릅니다. 0%짜리도 있고 10%, 20%짜리도 있고 치과 관련 질환 되냐, 항문 관련 질환 되냐, 해외 치료는 되냐, 입원 통원 제한일 수도 있죠. 그리고 계속 입원 중 만기도 있고 상급병실에 대한 보상 기준도 계속 바뀌었고요. 정신과에 대한 보상 기준도 바뀌었고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다 기억을 합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다 기억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고객님들이 질문하게 되면 보험금 청구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이것을 약관 찾아서 다 찾아보면 됩니다. 근데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실비아라는 어플이 있어요. 이게 제가 만든 어플인데 이 실비아 어플에는요. 실손 보상 기준 알고 싶어요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에 들어가시면 보험사를 일단 선택하세요. 손해보험사에 저는 현대해상을 가입했고요. 가입을 언제 했냐면 뭐 예를 들어서 2008년 뭐 12월 24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완료를 누르시면 그때 판매됐던 담보가 나옵니다. 저는 일반 상해료비랑 질병 이통원을 가입했거든요. 딱 완료를 누르시면 그때 보상 기준 이렇게 쫙 다 나옵니다. 여기 다 정리가 돼 있어요. 근데 요거 복잡하다? 그럼 자세히 보기 누르시면요. 여기 또 상세하게 다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 게 아니라 고객 거예요. 고객 이름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블랙핑크예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럼 저장을 딱 하잖아요. 그럼 이걸 저장을 다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블랙핑크, 아이유 이런 거 저장 이런 거 있죠. 고객들 거 다 저장해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하시다 고객님이 급작스럽게 물어볼 때 우리가 확인이 잘 안 될 때는 이를 통해서 간단 안내를 분명히 도와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러한 기능들이 실비아 어플리케이션에 있기 때문에 실비아는 무료 어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플레이스토어나 iOS 애플스토어에 들어가시면 실비아라고 검색하시면 실비아 이게 실손의료보험 친근하게 부르는 말이거든요. 검색하시면 여기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무료로 설치하시고 회원분 가입하시면 다 되고요. 그리고
또 어떤 기능들이 있냐면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리면 보상 가능한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탈모가 궁금해요. 탈모 보상들을 딱 검색하면 실제 탈모에 대한 보상 관련된 질문과 답변들을 다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 리스트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보상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가입이 가능한가? 언더라이팅에 대한 질문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알려주세요에 들어가면 실제 내가 궁금한 것들 여기다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예, 실제 여기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질문들은요, 질문을 통해서 물어볼 수 있고 또 정말 전문가분들 있죠. 우리 뭐 박태원 강사라든가 김한종 강사님한테 개인적으로 질문도 우리 어플리케이션에서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비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시면요, 정말 영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요. 이런 보상 기준 너무 복잡합니다. 그리고 함부로 안내하면 안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꼭 실비아 어플 설치하셔가지고 회원 가입하시면 이러한 기능들을 사용하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또 이벤트도 하고 있어요. 회원 가입하신 분들 대상으로 신규 회원 가입한 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이벤트를 하고 있어서 선물도 드리고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 그리고 금융계산기도 또 무료로 또 저희 어플리케이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홍보와 그리고 가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오늘 실손보상 기준 강의는 이렇게 홍보로 가지만 제가 다 설명드리는 것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비아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을 활용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고 또 저장하셔서 소비자분들한테 안내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